네, 이번에 이제 4회차 강의이고요. 기업의 투자 활동과 관련된 지원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투자 활동에 대해서 각각의 법 조문마다 뭐 생산성 향상 시설, 뭐 또 에너지 절약 시설 이래서 각각 조문이 달리 구분돼 있었어요. 장황하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조문 하나에 모여졌죠. 그래서 조특법 24조에 보면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그래서 투자와 관련된 세액 공제 규정을 전부 다 한데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조특법 24조를 주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세액 공제 대상 사업자는요. 모든 내국법인이에요. 그죠? 예, 내국 법인 또는 뭐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나 뭐 이제 비거주자까지 지원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이 사람들은 그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 전부 부동산이잖아요. 여기 대해서 세액 공제해 주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제조업이나 이런 그 뭐 도매업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사업과 관련된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안 해줘요. 예, 그러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자산은 어떤 자산이 있느냐 볼 건데요. 우선 자, 투자 세액 공제는요. 그 기업이 투자를 했더니 어쨌거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됐다. 경제적으로 플러스의 이 방향으로 그죠? 뭔가 부가 이전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중고자산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 공제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운용리스에 의한 자산은 빌려 쓰는 거죠. 남이 사놓은 걸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세액공제 적용되는 자산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고요. 우선은 기계장치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 자산, 우리 그 업종별 그 기준 내용 연수 적용하는 그러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업종별 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시설장치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건축물, 공구, 비품 등 사업용 유형 자산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용 자산이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기는 하나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사업자가 그죠? 예, 모두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제외한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해당하는 이런 업종별 자산 말고 해당하지 않는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 자산 그리고 무형 자산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여기 이제 강의를 길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법 조문에 있는 걸 좀 이렇게 압축해서 넣어놨는데요. 결국 과거에는 이런 게 전부 다 법 조문마다 하나씩 규정되어 있던 걸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전부 투자세액 공제를 해준다로 법을 이제 이렇게 통합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근로자 복지 증진시설 같은 거, 예를 안전시설, 안전이 중요해졌잖아요. 안전시설 같은 거, 환경보전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그 다음에 직업훈련시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출산 고령화. 그러니까 많이 낳아라. 네. 많이 낳기만 하면 하냐. 애가 뭐 자동으로 크냐, 알아서 크냐. 그게 아니라 애를 키우려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회사 안에 보육시설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때요? 엄마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애를 데려오죠. 그래서 산에 있는 유치원에다 아이를 맡기죠. 그리고 올라가서 자기 업무를 보다가 퇴근할 때 되면 다시 애를 픽업해서 퇴근하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도 이제 자동화하고 그죠 하는데 이런 거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죠. 신성장 원천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중소 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 내국인으로부터 사야 돼요. 외국법인이 저기 외국 가서 사오는 거 이런 건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세액 공제는 그럼 얼마를 해주나요? 기본 공제 더하기 추가 공제 이렇게 돼 있고요. 우선 기본 공제는 얼만데요? 인데 23년에서 24년도 사이에 투자하는 거는 일반적인 투자냐, 신성장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거냐,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거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다르고요. 예, 그 전에 비해서 공제율이 조금씩 눈으로 봐도 좀 높아졌습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하는 시설이라 하면 이런 것들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에 해당되는 거고요. 국가 전략기술을 사업하는 시설이라 하면 반도체, 2차 전지 등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공제라 하면 예, 직전 3년간의 연평균 투자 금액에 비해서 훨씬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더라. 그러면 그에 대해서 3%를 추가로 더 공제해줘라. 그런데 그것이 국가 전략 기술이냐? 그러면 4% 해줘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지원책들이 있으니 또 삼성전자든 어디 이제 대기업들이 뭐 화성에 가서 그죠? 예, 뭐 동탄에 가서 이렇게 반도체 공장도 짓고 뭐 SK도 마찬가지, LG도 마찬가지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시설 투자도 하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추가 공제 금액이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 2배까지만 해라. 막 너무 많이 해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직전 3년간의 투자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추가 공제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투자 금액을 계산해라. 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가 이렇게 뭐 기계 하나 사오고 그래서 금방 이제 지출이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공장을 완전 이전해요. 새로 지어요. 그러면 한참 걸리잖아요. 공장을 짓는다는 게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설비를 깔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느라고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매년 이렇게 구분해서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은 이렇게 계산해라 라고 해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구체적인 금액은.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안 해줍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는 안 그래도 버글버글하다 지금 그죠? 지금 송곳 꽂을 자리도 없다. 그러니까 멀리 나가서 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야겠는데 강남에다 못 만들고 광화문에다 못 만들고 어디다 만들었어요? 화성에다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어때요? 저기 여주의 특산품이 이제는 뭐래? 반도체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방에 가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자, 보시면 대체 투자 있고요. 증설 투자 있어요. 대체가 뭐예요? 기존에 설치한 게 낡아서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떼어내고 새로운 걸로 갖다 갈아 끼는 거. 이게 대체 투자죠. 자, 대체 투자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90년 이후에 창업한 회사들은 중소기업만 가능하고요. 89년 이전에 창업한 회사, 그래서 아주 오래된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증설 투자는 뭐예요? 생산 라인 하나 더 까는 거, 넓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거는 아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설하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 바깥에 가서 해라. 그런 얘기. 그런데 무조건 이런 건 수도권 아니고 바뀌고 다 공제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디지털 방송 장비. 영상 컨텐츠 뭐 제작 비용 세액 공제해 주죠. 그런 것들이 지금 한류 K 컨텐츠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이런 거는 그 장소가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정보통신 장비 이런 거는 오히려 수도권에 좀 과밀해 있어야 돼. 아니, 수도권에 집중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산업이다 보니 그다음에 연구 시험, 직업 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 보전, 근로자 복지 증진, 안전시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서 투자하더라도 전부 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후관리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조특법에서 이런 거 세액공제 받아요. 이런 거 세액 감면 받아요. 하지만 아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도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납세자분들, 사업자분들은요. 세액공제 받는데 법인세 덜 낸대 그러면 그거에 좀 약간 뭐랄까 현혹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건 세금을 공제받는다,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내가 안 낸다, 세금을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세금을 냈다가
요건을 갖췄더니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요건을 못 갖추면요. 환급 못 받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안 냈죠. 그런데 공제 요건을 못 갖춘 것이 확인돼요. 어떻게 해요? 추징하잖아요. 그것도 가산세 포함해서요. 그죠? 그래서 투자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투자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 중에 일정 기간 안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해서 법인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어때요? 건물 구축물은 5년 안에, 그죠? 신성장 사업화 시설, 국가 전략 사업화 시설 중에 해당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이 있다. 그러면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 다음 3개 과세년도 종료일 이내에 추징합니다. 그거 한다면서요. 그래서 세액공제도 더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안 하냐고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사업용 자산을 사업에 사용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데다 사용하거나 처분하거나 그러면 세액공제 받았던 거 당초부터 공제 안 해줄 일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물 출자, 합병, 분할 합병 등으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죠? 사용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액공제 적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감면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다른 감면과 중복해서 적용은 안 됩니다. 그런데 2월된 세액공제와 당해년도 감면은 중복이 적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해년도에 창업 감면, 그 다음에 당해년도에 투자한 게 있어서 투자세액공제 이렇게는 중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요? 2월에요. 그래서 감면만 적용받았죠. 그 다음에 감면이 또 5년간 되잖아요. 창업 감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창업 감면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납부세액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전년도에 2월 됐던 공제 못 받고 2월 됐던 투자세액 공제액이 있잖아요. 이걸로 감면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최저한세가 해당되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한세에 해당되면 또 세액공제가 좀 부인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2월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제받은 투자세액공제 금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손이나 아까처럼 최저한세가 적용돼서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가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겠지만 감면, 세액 감면은 감면 받아요. 그런데 결손이 생겨서 무슨 감면 받을 자격은 있으나 감면세액이 안 나오죠. 그럼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감면의 경우에는 최저한세에 걸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면 100% 받을 수 있음에도 50% 감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 계산하니까 그걸 다 못 챙겨받아요. 그럼 나머지 못 챙겨받은 거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세액 공제는 어때요? 못 받았어요. 2월 돼요. 몇 년이나 10년이나 2월 공제됩니다. 그 부분이 좀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투자세액 공제 관련해서 그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서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서면 질의를 해본 거예요. 국세청 내지는 기재부에. 그래서 답변을 받은 겁니다. 아무리 법 규정이나 예규를 찾아봐도 통합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이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가슴이 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질의를 해서 과세관청의 의견을 받는 거예요. 볼까요? 이제 대신에 서면 질의를 해서 그 질의를 받으려면요. 사실관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근거로 해석을 내려줄 수 있는 거니까요. 질의법인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프레스 공정을 위해서 금형을 직접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질의법인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금형을 우리가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하청업체가 사용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형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이 하청업체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만들어 와. 그 얘기죠. 자, 금형의 소유권은 우리 법인에게 있고요. 유지 관리 비용도 여전히 우리가 지고 있어요. 질의법인의 재무 상태 표에 유형자산으로 우리의 자산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질문 하나.
지리법인이 투자하는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가요? 하나 왔고요. 두 번째, 지리법인이 제작해서 국내 그리고 국외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금형이 투자세액공제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자, 답변은 뭐라고 줬냐면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지금 만들어서 납품해 이렇게 했잖아요. 네,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해서 자기 책임하에, 나의 책임하에 나의 계산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그런데 이 회사는 뭐라 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하청업체에다가 제공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내에 업체에 제공하는 이 금형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국외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는 그 금형의 제작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거는 조세심판원의 판단 사례입니다. 청구법인은 2014년 수도권 과밀 억제권 안에서 그죠? 아닌 어떤 도시에서 사업을 개시했고요. 2017년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 아닌 바깥인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고요. 쟁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 자산인 개근대와 굴착기를 이미 이전한 과밀 억제권 바깥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신규로 취득했어요. 쟁점 투자 자산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 투자 자산의 취득을 수도권 과밀 억제권 안의 투자로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봐서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하면서 그죠? 수도권 과밀 억제권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이전을 했고 또 이전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산을 취득,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곡해한 거죠. 그래서 여기 수도권 과밀 억제권 안에서 취득한 자산이라고 보고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이제 조세심판원에 가서는 이전한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고 이곳에 설치한 것이 맞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경정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분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 투자활동에 대한 지원책을 살펴보셨습니다.